자, 이번 시간에는 이 문장이 좀 약간 꼬여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꼬여져 있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몇 개의 문장일까? 원래 몇 개의 문장이었을까? 자, 1번 한 개의 문장이다. 2번 두 개의 문장이다. 3번 세 개의 문장이다. 아니다. 네 개의 문장이다. 3번. 자, 이거 잘라야 될 부분 잘라볼게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 여기도 하나의 문장,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의 문장. 얘는 이 as의 의미는 전치사 역할도 있고 접속사의 역할도 있는데 여기서 주어 동사 나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의 역할이다. 그러면 총 3개의 문장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개의 문장만 중요해? 아니면 이렇게 3개의 문장이 나왔으면 3개의 문장도 중요할까? 3개의 이거는 한 개의 문장만 중요합니다. 자, 10개의 문장이 나왔어. 그 중에서도 한 개의 문장만 중요하다. 그걸 주절이라고 해요. 주인공 문장. 주인공 문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3개의 문장이었다고 했었었죠? 그러면 한 개의 문장이 중요한데 그 한 개의 문장이 주절인데 그 주절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냐라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접속사가 없는 문장. 이게 주절이야. 그러면 어떤 게 주절이죠? 바로 the band is at it. 이게 주어가 됩니다. 자, 얘는 ing가 나왔죠. 동사에다가 ing. 원래 동사였었었지. 그럼 하나의 문장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no matter how. 이 뜻을 또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장. 어찌됐건 간에 접속사 관계사, 복합관계사든 의문사든 이런 게 나오면 원래는 또 한 문장이었는데 얘는 부사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리. 어느 자리에 들어갔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죠,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앞에는 무슨 자리? 부사자리. 그러면 그 뒤에는 무슨 자리? 부사자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그걸 알아야 될 게, 자, 그러면 부사는 4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적, 투, 전명구. 이렇게. 자, 문장에다가 무언가 또는 동사에다가 무언가가 붙으면 동사가 아니다. 분사는 딱 4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명사, 형용사, 부사. 동명형부. 이렇게. 그러면 동사에다가 무언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아니네. 그럼 명형부. 그럼 투부정사,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문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부사. 접속사. 문장일 때는 아까 동사였지만 문장일 때는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면 이 접속사는 명사와 부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자리가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절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 금방처럼 동사에다가 무언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명사에다도 무언가가 붙을 수 있어요. 명사에 붙을 수 있는 건 전치사. 그러면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뭐가 될 수 있다?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치사는 부사가 많이 돼. 대부분이 그렇게 돼. 어부는 대부분이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치사는 뭐가 많이 된다? 부사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부사 앞에 항상 자른다. 접투, 전명구 앞에 항상 자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게 다 따로따로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말했죠? 전명구 앞에 잘라라. as가 여기는 전사고 됐죠? 여기 앞에 잘랐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 어느 자리였고 어떤 게 주절이다. 주절이라 하고자 하는 문장, 핵심 문장인데 그 외에는 앞에 중간 끝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인데 여기서는 다 부사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아까 as 다음에는 명사라고 했죠. 여기 명사 나오고 여기에 to는 두 가지 to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는 to가 있고 그걸 부정사 to라고 하고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to를 전치사 to라고 해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썼었죠? 전치사 명사는 뭐가 된다? 대부분이 부사가 된다. 첫 번째는 그런데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to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에게 라고 하는 거예요. to you 했으면 너에게 라는 뜻이고 to the school 이게 나왔어. 그럼 학교로 라는 방향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 그들의 음악에 대해 이런 말이죠. 그들 음악에 대한 이렇게 뭘로 해석했어요? 그럼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형용사 또는 그들 음악에 대해서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부사.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왔던 게 아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이걸 형용사로 해석할 것이냐 부사로 해석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사로 해석해도 되고 형용사로 해석해도 된다.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이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 matter how 하면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것은 여기 아까 무슨 자리라고 했죠? 부사 자리라고 했죠? 부사. 근데 no matter가 나오면 이게 무엇이다? 어떤 부사 중에서도 양보를 나타내요. 그럼 이 양보가 뭘까? 양보하세요. 이거 아니겠죠? 네. 썰렁하네요. 이것은 이 양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무리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주어가 뭐죠? money죠. 그러니까 주체가 돈이야.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돈이 지가 의지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야. 하지만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이라고 했죠. 돈을 받아도 얘가 원래는 뭐였다는 소리야? 목적어였다는 소리예요.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을을.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해석을 했던 게 아무리 많은 돈을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밴드는 여기서 it을 그것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 it은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겠죠? 어떤 제안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자리가 되겠죠?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밴드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게 하고자 하는 주절이었어. 그러면 앞에도 부사, 뒤에도 부사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의 표현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부사의 표현은 네 가지가 주로 있다라고 했었었죠? 여기서는 복합 기사인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접속사, 접두와 전면부지니까 이 접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서는 관계사를 써가지고 복합 관계사를 써서 부사였고 여기는 접두, ing. 그러면 이 ing를 뭐라고 하죠? 이 ing를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는 용어는 뭐냐라는 거야. 부사 자리에 들어간 ing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to와 ing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명사, 형사, 부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자, 이게 명사, 형사, 부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ing는 동사가 명사가 됐다 해가지고 동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형용사도 동형사, 부사, 동부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어를 달리 얘기한 것뿐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동명사, 동형사, 동부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명사요. 아까 저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러면 동부사요 라고 해도 선생님은 알아들을 거야. 다른 선생님들도 알아들을 거야.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겠지. 너는 왜 동부사라고 하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은 이런 논리를 피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야.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나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었고 그러다 보면 뭘 해? 누군가는 문법적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냈어.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이라는 용어로 만들어냈어. 그런 용어를 만들었어. 그럼 뭐야? 그 규칙을 썼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규칙을 서로 했으니까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그냥 쓰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단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힘들어,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런 개념도 있지만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도 있지만 동형사, 동부사라고도 표현을 하면 되겠네. 내가 이해할 때 나 이렇게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이라는 용어를 철저하게 쓰고 그거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아닌 여러분들만의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동명사, 동명사, 동부사라고 할래. 이게 더 편해.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자리가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ing만 한번 얘기를 또 할게요. 동사의 ing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명사가 됐다고 해서 동명사, 동형사라고 해도 되지만 분사라는 용어를 쓰더라. 부사는 분사 구문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할 때는 동부사라고 해도 알아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동명사 해석은 어떻게 되냐? 보통 뭐뭐하기, 컷으로 많이 됩니다. 분사는 뭐뭐하는, 뭐뭐할, 받침에 니은이나 리을이 있죠? 이러면 형용사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다 분사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분사 구문은 이 위에 말했었던 명사, 형사 뺀 나머지 모든 걸 다 부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으려고, 밥 먹기 때문에 밥 먹을 지라도 공부한다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간, 이유, 원인. 조건 부사. 시간, 공부할 때 전에 후에 하자마자 이런 거. 시간, 이유, 원인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쟤 때문에, 너 때문에. 네, 패스. 그 다음에 조건. 한다면 체육계라면 신는 어떤 라면? 네, 패스라면. 조건 양보. 뭐야? 양보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일치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부대 상황. 이것도 다른 선생님들은 동시 동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해? 하자마자 하면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라고도 할 수 있어. 내가 밥을 먹으면서라는 말은 while I have a mea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밥을 먹으면서라고 한다면 having a me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야. 어떤 표현으로?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부사상황. 라인을 짰었는데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부사상황. 네. 너무 거룩하군요, 여러분. 자, 하여튼 이렇게 ing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명사는 그거, 형용사는 뭐뭐하는, 뭐뭐할, 부사는 나머지 모든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전부예요. 되게 간단하잖아. 그치?
자, 원래는 뭐였다고? 동사였다고. 이거 무조건 잘라라.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이 상관없어. 그냥 다 잘라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돼. 왜? 원래는 동사였다. 동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다? 하나의 문장이었다. 하나의 문장이었으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보도록 해볼게. 자, 여기서 컨시더링이면 이게 뭐였어요? 원래는 동사였죠. 그러면 이거의 주어가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어? 주어가 없죠. 주어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알 수 있으면 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같으면 주절의 문장의 주어와 이 부사절의 분사구문,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주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the band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까 그리고 이제 밴드가 주어라는 건 알겠지. 근데 밴드를 말하지 않아도 돼. 왜? 알 수 있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ing가 분사구문일 때는 부사절. 그러면 부사절 때는 시가 리을 원은 조건이나 부대 상황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뭐 어떻다는 말이야? 금방 말했었던 거. 시간 이후는 조건이나 부대 상황이 알아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분사 구문 앞에 여기다가 when이라고 쓰는 경우 보지 않았습니까? 접속사가 쓰는 경우 그 이유는 꼭 이걸로만 해석하라고. 이 접속사만 해석하라고.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분사 구문은 알아서 느낌 가는 대로 그냥 문맥을 몇 개 알아서 해석하는 건데 이게 접속사가 앞에 있다는 소리는 꼭 이 접속사라고만 해석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밴드 것을 받아들였다. 자, consider가 무슨 뜻일까요? 간주하다, 여기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consider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고려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분사 구문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간 이후 원이 조건형 부대 상황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 것은 해석을 문맥에 맞게 하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것만 딱 그냥 쓰면 해석하기가 약간 어색해. 그러면 어떤 것들과 이 문장을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그 밴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고려해 볼 때라고 할 수도 있고 여겼을 때, 여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뒤에까지를 조금 확인해 줘야지 여기에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트리뷰트이 나왔어요. 이 트리뷰트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어. 문맥에 따라서 모르면 다른 그 단어들을 보면서 아 이거 어떤 의미겠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as가 전치사로 쓸 때 접속사와 똑같은 뜻을 많이 가져. 자, 뭐뭐로서, 뭐뭐만큼, 뭐뭐처럼, 뭐뭐 하면서 이런 게 나오거든. 특히나 as는 뭐뭐로서인 자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 음악에 대한 여기서 그들의라는 말을 보통 한국말에서는 너의 숙제했니? 이렇게 안 하지. 그냥 숙제했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음악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음악에 대한 이라는 말을 해도 돼. 자, 음악에 대한 뭐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뭐로서 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밴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어? 이걸로써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맞겠지. 아까는 좀 더 다르게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문맥이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이 뒤에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 분사 구문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떤 애 여기서는 찬사라는 말도 있고 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그 존중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 감사 표시 뭐 이런 말들이 여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뭐 찬사로서 또는 음악에 대한 성의 표현으로서 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밴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 말은 돈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작아도 나는 그 공연을 해주겠다와 돈이 많아도 공연을 해주겠다와 어떤 게 뉘앙스가 맞겠습니까? 그치? 돈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관객이 한 명이어도 나는 공연을 하겠어 이런 말이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수들한테는 또는 그 배우들한테는 관객이 연극에서 단 한 명인데도 그 연극 배우들이 7, 8명 이렇게 되는데도 그 한 명만을 위해서 할 때도 있기도 하거든요. 공연을 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선생님도 밴드에서 음악으로 그 취미생활을 하는데 밴드 하는 사람들 빼고는 진짜 관객은 한 명도 없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밴드 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와서 서로 공연을 감상하고 막 그랬을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야. 어떤 무대에 올라가서 그 시간을 즐기고 서로 얼마나 소통하고 감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노메로 하우는 복합관계 부사인데 이 복합관계사는 명사와 부사의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부사. 그럴 때는 부사일 때는 양보인의 의미인데 양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지라도 그 밴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악에 대한 성의로서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뒤에를 해석해야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이게 어느 자리에 들어갔고 어떻게 그 자리에는 어떤 형식의 그 표현의 방식이 있느냐, 접두와 전명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알아야겠고 여기 ing는 명사형사 부사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기서 to가 전치사 to인지 부정사 to인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as도 접속사의 뜻도 있고 전치사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 부사 자리고 뒤에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구나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대충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